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주로 주지상표, 또 저명상표, 그다음에 품질로 있던 수요자 기만 염려 있는 상표, 이렇게 상표법 34조 1항 9호, 또 11호, 12호에 대해서 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정목적으로 가지고 부정목적 상표입니다. 부정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표법 34조 1항 제13호의 내용입니다. 이 13호의 조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또는 외국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국내가 아니고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 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저 14호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제외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혀하는 등, 이거 하나의 예시예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이 키워드예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말은 사용 아니라 했지만 그건 출하는 상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9호의 주지상표, 뭐 11호의 저면상표, 12호의 뭐 수요자 기반의 염려인 상표, 이런 거에 대했을 때는 그 인지도, 인식도 이런 범위가 뭘 기준한다 했어요. 국내에서 주지해야 되고, 국내에서 저명해야 되고, 국내에서 특정인 상표 알려져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13호는 뭐예요? 국내의 경우는 물론이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 상표 알려진 경우, 이런 경우에 여기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3호가 처음에 도입될 때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현저하게 인식되는 건 뭐야? 상당한 정도로 높은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인식도가.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럼 13호에서 보호되는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운용하기가. 그래서 뭐야?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해서 인식도를 낮췄어. 인식되어 있는 상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또는 저명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그러니까 9호도 동일 또는 유사한 요구하고 12호 수요자 기반도 동일 또는 유사한 걸 요구하고 이 부정 목적 이 상표도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요건으로 하죠. 저명 상표만 안 그래.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해당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런 걸 부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준하였습니다. 사용한 상표에 대해요. 뭐가 부정한 목적이냐? 이 부정한 목적으로 출하는 상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제 bad faith, good faith는 선의로, bad faith는 악의로, 부정한 목적으로 bad faith filing 출하한 거죠. 그래서 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법조문에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출연해놓고 국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외국업체한테 애를 먹여서 돈을 주고 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수입 독점 판매권을 달라고 하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목적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특정인의 손해를 필요한 등 그런 건 상관이 없어. 무슨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근데 뭐야 여하튼 그 괴롭히려고 하는 게 있어. 특히 경쟁업체들 못 들어오게끔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내 시장 진입 못하게끔 경쟁업체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럼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입법 취지인데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하로, 키워드는 이거요.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하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 즉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 대상 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프리라이드라 그래. 공짜로 탄다는 거죠. 프리라이드 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 대상 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 대상 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 부정의 목적으로는 얘기예요.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취지이다 하는 것이 판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1997년 개정상표법에서 도입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현장 인식대스크를 요건을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2007년에 10년 뒤에 상표법 개정하면서 이거 너무 까다롭다 해가지고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걸, 이렇게 이제 규정이 좀 완화되었다. 인식도를 요구하는 규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적용 요건을 보면 첫째, 모방 대상 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알려져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외국이라니까 이 나라에도 알려줘야 되고 저 나라에도 알려주고 그 정도는 돼야 된다. 적어도 복수국가에 어느 한 나라에만 알려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걸 요건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수국가일 필요 없고 어느 특정 한 국가에만 알려져 있어도 여기에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방된 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 상표로 인식되는지는 보통 우리 똑같은 거예요. 다 이런 거. 그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 범위 등과 거래 실종 또는 사회 통념이나 기관들 상당적으로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게 판례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출처가 아니고 뭐야? 익명의 출처로서의 또 충분하다. 어나니머스 소스로서 의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라고 하면은 그 인식도는 주지 또는 점유율도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그 최소한 범인의 그 상표라면 특정인의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으면은 그러면 되는 것이고, 주의도보다는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도 점유율은 당연히 여기 13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렇다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는 그 상표 자체의 인식도뿐만 아니라 출원이 타인의 상표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또 부정한 기대이익, 즉 부정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상표라는 인식, 이것은 이제 이것이 출원인이 우연하게 출원한 거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무조건 13을 다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가 이제 알고 출원했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어떻게 그걸 판단해요. 쉽지가 않잖아요.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우선 이 상표가 창작성 있는 그런 조상표다, 또는 도용상표다, 이런 것하고 전체적으로 동일도로 유사하다. 이러면은 국내인이 그런 상표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이렇게 출연을 했다 그러면 이거 뭐야? 뭔가 이거 보지 않고는 뭔가 의도가 보여. 베낀 것 같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부정한 기대 이익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만은, 어떤 상품에 출연했느냐, 그 외국의 알려진 그런 상표의 상품하고 이 사람이 출연한 상품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또 어떤 결련성이 있거나, 즉 릴레리쿠스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을 출연한 이력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특허청에 상표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은 출연인 이름을 딱 치면 이 사람이 출연한 게 쫙 나와. 이거 완전 꾼이네. 트레이드마크 브로커네. 외국 상표 막 국내 상표 남의 건 막 엄청나게 출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과거 전력들이 있잖아요.
뭐 이거는 뭐 부정의 목적으로 출연한 거네.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방 대상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여야 된다.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면 되는 것이고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는 적용 요건이 아니에요. 상품이 그래서 상품이 물론 동일 유사하면 더욱 그렇겠지만은 그것이 또 경제적인 동일 또는 유사한 경제적인 결련 관계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 릴레이티브 스타라면 또 여기 해당할 수 있지만은 결련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정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당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롤스로이스가 있는데 자동차하고 의류는 남남이야? 그러니까 나는 의류에다 출원해. 롤스로이스 의류. 그러면 13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또 경쟁 결렬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출처에 오는 등 염려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부정한 목적의 존재를 추정하는 그런 유력한 자료가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13을 적용해야 된다 할 때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다.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다 또는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입증하고 얘는 이런 과거 이런 전력이 있고 내 상표는 이렇게 외국에서 이런 정도로 알려진 거고 그래서 이런 다 이거 보고 이거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면은 타당하다고 하면은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여야 되는데 여기 봅시다. 첫째, 부정한 목적이 여부는 이 판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방 대상 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야.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부정의 목적이 있는 것 추정되기가 쉽죠. 또 창작한 걸 이건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창작된 건데 모방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원 상표와 모방 상표의 동일 유사 정도. 동일하거나 유사할수록 이거는 부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출원인과 모방 상표 권리자 사이 상표들로서의 교섭의 유무. 너 이거 살래? 트레이드마크 브로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딱 출원해 놓고 이메일을 딱 보내. 나 이거 내가 먼저 출원했는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순수한 놈은 내가 이렇게 출원한 거니까 너 돈 주고 살래? 이런 사람이 있고 아주 꾼들 있잖아요. 꾼들은 내가 이런 게 출원한 게 있다. 다 요까지만 보내. 그걸 왜 보내? 그럼 내가 나중에 뭐라면 내가 그걸 팔겠다고 했습니까? 뭐 했다고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출원해 놓고 그 사람의 이메일을 보내면 뭐 그 사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지 머리에 짙게 지가 넘어가는 거야. 아무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의 관계, 또 출원협회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여부. 출연해놓고 뭐 쓰지도 않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야. 맨날 그냥 돈만 있으면 출연해가지고 뭐 출연하는데 돈 얼마 안 드니까 출연해가지고 막 그걸 비싸게 팔고 무슨 완전히 비트코인 하듯이 말이야. 엄청나게 대박 터트리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수입 독점권을 달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모방 양상품 간의 상품의 동일도 견익 결례성의 유무, 기타 거래 실정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하되 출원 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출원시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출원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적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에 손해를 입히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봅니다. 몇 가지 사례로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외국의 정당한 상표권자가 국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주로 경쟁업자들이 이런 행위를 많이 해요.
또 대리점 계약을 강제할 목적, 즉 무역업체라든가 중소업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사용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도로 유사한 상표를 출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알아. 어떤 유명한 화장품 회사는 맨날 어떤 사장품 경쟁업체 뜬다 그러면은 그냥 막 이렇게 그것도 똑같이 안 해. 교묘하게 피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어망을 친다고. 갖고 못 들어오게끔 해서 나중에 들어오려면 자기네 허락을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애를 매기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뭐 회사 차원에서는 좋은 전략일지 몰라도 아무튼 보편적인 감정에서는 그래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하튼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호의 저명상표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표는 혼돈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 하더라도 저명상표 취득을 희석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추론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기 11호도 적용하지만 13호도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네, 창작성이 인정되는 타인의 상표를 또는 극히 유사하게 모방을 추론한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 밖에 타인의 선사용 상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 급인율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추론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한 목적이 있기만 하면 되고 출처의 오인동은 적용 요건이 아니에요. 오인동 약일 염려가 있는지, 그래서 있는지, 그런 약일 염려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안 돼요. 그냥 부정한 목적으로 있다, 그걸 이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여러 증거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판단 시 유의사항은 이제 심사 기준을 보면은 이런 관계가 있었다. 뭐하면 이런 창작성이 높은 경우 아까 또 상표가 또 동일유사한다든가 또 선사용 상표가 또 주지저명하다든가 또 그리고 또 사전 교섭에 있어서 어떤 그런 행위가 있었다든가 이러면 아무튼 이 상품 간의 결론 관계도 넓게 보고 부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상품이 어떤 상표, 갑이 그래 A라는 상표가 출는데 이거 남의 상표, 의리 상표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모방을 한 거야. 갑이. 이래갖고 출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특히 요거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A 상품하고 관련해서는. 그러면 A가 그래? 그럼 나 A 상품 삭제하겠어. 그럼 거절이 회수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튼 갑은 이 출원행위 자체를 부정 목적으로 출원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13호는 상품 안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삭제 보동하더라도 13호를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은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출원시를. 그래서 저명상표 11호 출원시, 13호 부정목적 이것은 출원시, 주지상표 등록여부 결정시, 수요자 기만, 품질로인 수요자 기만, 등록여부 결정시, 판단 시점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도중에 이런 거 상표의 출원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출원이 변경된 경우 부정한 목적을 양도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양수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학설이 나뉘고 있어요. 양도인 기준설과 양수인 기준설. 학설이라기보다는 이게 특허법원에서 양도인 기준설로 판시한 판례가 있고 판결이 있고 또 양수인 기준설로 판시한 그런 판결이 있어요. 이렇게 견해가 아직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대법원에 올라가서 정리가 되겠죠. 대법원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의 판례를 낼지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는데 아무튼 이 쟁점에 있어서는 출원한 사람이 부정 목적 가지고 출원했어 갑이. 근데 도중에 을이 그 출원을 승계를 받았어. 을은 그런 거 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몰라 그런 거. 순수한 의도로 돈 주고 샀어. 출원했어. 계속 출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이제 갑이 출원실 기준으로 했을 때 출원할 때 갑이 부정 목적이니까 너는 그걸 그대로 하자를 승계하는 거니까 너는 등록 13호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양도인 기준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양수인 기준서를 경우도 이제 또 거꾸로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방 대상 상표와 실제 모방 대상 상표의 실제 사용이 필수 요건이 해당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인데 모방 대상 상표가 상표 사용되는지 여부, 또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개설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모방 대상 상표가 특정인 상표 인식되는지 여부, 출원 상표, 출원인의 불용한 목적 등의 여부 등 위기적인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 요소는 하나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는 이 상표 외국에서 썼어? 근데 국내에서 쓰려고 해 쓰고 있어. 이런 것은 모방된 상표가 실제 썼느냐 국내에서, 이런 것은 이제 그냥 하나의 판단 요소지, 안 썼어도 보호는 해준다는 거야. 13을 적용할 수 있다. 왜 국내에서 쓸 계획도 없는 상표인데 왜 그걸 인용해가지고 내 상표 거절하느냐 13호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상표가 반드시 썼어야 되는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호에 위반하면은 거절 이유 무효 사유가 되고, 이것은 이제 그 공익보호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심사 기준에 보면은 이 상표법 34조 1항 9호 11호 주지상표, 11호 점유상표, 수요자 기만염려 인상표, 13호 부정목적 상표. 예, 이것을 비교하는 비교표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고 표로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왜냐면 이것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은 상표법 34조에서 7호 선출에 나타낸 등록상표 7와 동일유사, 7호 그 다음에 9호 주지상표, 그 다음에 11호 저명상표, 12호 품질로인된 수요자 기만염린상표, 또 13호 부정목적 사용상표, 이 5가지 조항은 문제 출제의 보고야. 1차든 2차든 아주 많이 나오고 실무에서도 아주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조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 그 조항들을 특히 다른 조항들 다 중요합니다만 그 조항은 더욱더 깊이 있게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관련 판례 사례를 잠깐 참고용으로 한번 볼까요? 자, 벨라지오 호텔업에서, 이거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이름이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이걸 모방을 해서 출원했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 다음에 윤커스는 모르시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알려져 있는 상표야. 어느 정도 특정인 수요자들에게 여기는 특정 상표로. 그래서 이거는 이 특허 심판원하고 특허 법원에서 이게 13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제가 가서 이거 파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일의 시계 상표인데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호로 다른 모방 상표 출원 것이 거절됐어요. 등록 무효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가와사키 다 아시는 거죠? 루이카스텔, 또 미라지, 이것도 라스베가스 있는 호텔 이름이고, 스타크래프트, 또 루이비통의 이거 상표 심볼 마크 이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인 사례는 인정 안 한 거, 페이지업, 미스터 차우, 스테이틱, 와라와라 선술집, 와라와라. 이거는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특정인 상표는 인식됐다 볼 수 없다. 이런 식의 판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14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3호랑 거의 같은 성격의 조문인데 다만 대상이 지리적 표시다 하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마찬가지로 법정 13을 조문을 먼저 보면은 국내 또는 이렇게 돼 있죠. 예. 외국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 이건 지리적 표시죠. 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래서 이거는 지리적 표시와 이 상표 간의 충돌 문제예요. 그래서 출원한 상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하고 동일 또는 유사해. 근데 이것이 이 출원한 상표 출원은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했어. 이러면 등록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표시와 동일 상표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혀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입법 취지는 이제 이것도 키워드가 뭐야? 지리적 표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하로 그 상표에 그 지역 표시에 화체된 그런 명성이나 신용에 편승해서 어떤 이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또는 그 자에게 손해를 입히려 하거나 하는 등 부정의 목적으로 이제 출원한 그런 상표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뭐예요? 오인운동도 방지하고 건전한 상호질서를 유지해가지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 요건 하나하나 보면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일 것. 인용은 지적 표시해야 되고 거기에 문제되는 것은 출원하는 상표여야 돼. 출원하는 지적 표시가 아니고 출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수국가에서 뭐 알려질 필요는 없는 것이고 특정 국가에서 알려지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지역은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그러니까 지적 표시에서 특정 지역은 뭐예요? 구체적인 지역에 대해 보통 상표에서 이거 뭐 누구 거냐 할 때는 그거는 뭐 구체적 출처가 아니고 추상적 출처야. 즉 익명으로서의 출처야. 즉 어나니머스 소스야. 여기에만 필이 꽂혀가지고 지역도 그러면 그냥 추상적인 그런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 특정 지역의 지적 표시 관련 특정 지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지역으로서의 출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인식을 해야 돼. 적어도 소비자들이 어느 지역 이렇게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다음에 그 출원인이 특정 지적 표시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부정한 기대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에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예요? 과거에 어떻게 출연하는지 보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러면 뭐 그런 옛날에 이렇게 모방해서 출연한 그런 전력들이 있다든가 또 어떻게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이거는 뭐 부정 목적이야 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많이 싸우겠죠. 나는 아니야, 부정 목적 아니야, 이좀 부정 목적 많이 싸우겠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 고려해서 이건 부정 목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정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여기에 14호의 적용 해당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상품만 안 따져. 상표만 지적 표시하고 동일 유사하면 그리고 부정 목적이 있으면 여기에 적용되는 거 14 적용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근데 상품마저 동일 또는 유사하다? 그럼 부정의 목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는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4호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목적이 있기만 하면 14호가 적용되는 것이고 출처의 오인운동 이거는 적용 요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처 운동에 오인운동이 있다 그래도 물론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냥 무임승차하게 프리라이드 하기 위해서 그 지적 표시에 화체된 명성이나 신용 이런 거에 무임승차 해가지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4호를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판단할 때는 이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적용하는 거예요. 상품은 안 따져. 근데 보통
14호는 상품 안 따지는 데 특징이 있는 것인데, 보통은 예를 들면 지적 표시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해야 돼. 예? 지적 표시하고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해야 되는데, 상품의 경우에는 유사는 제외되고 동일하거나 또는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 즉 동일하거나 동일성이 인정될 만한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만 적용한다. 이렇게 주로 돼 있다고 규정이 상표법 34조 1항 8호라든가 10호라든가 이런 데를 보세요. 그런데 14호는 뭐야? 상품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동일 또는 유사, 뭐 동일하지 않더라도 또 동일성이 있다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도 여기 해당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 점을 이제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만 이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 뭐 관련성이 있다 이러면은 부정리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데 하나의 고려 요소는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 것이 동호미의 지적표시 단체표현 상호 간에는 그런 경우에도 번호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34조 4항.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사용 타인의 그 지적표시 단체 표장이 있어.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어. 가백 것이. 근데 을이 동음이어야 그런 지적 단체 표장을 추론을 해. 하는데 부정의 목적으로 추론을 해.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야?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14호에 적용이 받아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절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34조나 4호 규정인데 이 두 가지는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아놓으시고. 판단 시점은 상표 등록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출원시를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위반 효과에서는 이게 위반하면 이제 거절 이유, 무효사유고, 이건 뭐야? 공익을 보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14와 마찬가지로 제척 기간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상표법 34조 1항 13호와 14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